K대학 입시에서 수시 전형이 하나인 학생부 교과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중에서 교과 성적을 50% 이상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전형을 의미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은 전국적으로 45% 수준으로 학생부 종합 23%, 논술 3%, 수능 18% 수준보다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K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주요 15개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가 11% 수준에 불과하므로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K 학생부 교과에서 핵심인 교과 성적은 상대평가인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과 절대평가인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에서 공통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은 대부분 이수 단위를 적용한 석차 등급을 등급별 반영 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활용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를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환산 등급, 환산 점수, 가산점으로 반영하거나 정성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의 경우 비교과 영역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3학년 1학기까지 학생이 수강한 과목들의 등급을 합쳐 평균을 낸 평균 석차 등급을 활용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1학기가 끝나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 전체의 교과 성적인 평균 석차 등급 점수를 가지게 됩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5학기 동안 모든 과목이 1등급인 학생은 평균 등급이 1.00이 되고 모두 9등급인 학생은 9.00이 됩니다. 고3 학생들은 저마다 1.00부터 9.00 사이의 평균 등급 점수를 가지고 수시 모집에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지침에 의하면 고등학교에서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되어 실시됩니다.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실시 비율 등 평가의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에서 학업성적 관리 규정으로 정합니다. 다만 교과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업성적 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지필평가 없이도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지필평가 또는 수행평가 어느 하나만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필평가란 필기구를 이용하여 문제지 혹은 답안지 위에 답의 기입하도록 요구되는 평가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매 학기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지필평가를 실시합니다. 지필평가 문항은 객관식 선다형과 주관식 서논술형으로 구분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논술 평가를 학기 단위 성적의 20% 이상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 수행평가 100% 과목, 2단위 이하 과목, 고등학교 3학년은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한편 수행평가란 교과 담당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의 학습 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과정 중심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행평가를 학기 단위 성적의 40% 이상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2단위 이하 과목은 학기 단위 성적의 20% 이상 반영이 권장되고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는 반영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점수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 반영하되 기본 점수의 부여 여부, 부여 점수의 범위 등은 평가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과별 평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배점과 반영 비율을 조정하여 환산 점수에서 소수 둘째 자리 이상의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수행평가는 성취 기준에 기반하여 반드시 수업시간 중에 실시해야 합니다. 사교육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정규 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를 할 때 표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처리 기준을 학업성적 관리 규정 혹은 교과별 평가 계획에 명시해야 합니다. 에는 보조 자료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적 변동으로 인한 미응시자, 결석으로 인한 미응시자, 학업 중단 숙려 재참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 기간의 수행평가 처리 기준도 평가 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매학기 말 교과 담당 교사가 과목별 성적 일람표를 작성합니다. 과목별 성적 일람표에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점수를 합산한 성적이 산출됩니다. 보통교과 가운데 공통과목과 일반선택 과목은 상대평가 9등급제이므로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 편차, 성취도, 석차, 석차 등급 등이 산출됩니다. 반면에 진로선택 과목은 절대평가이므로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 비율만 산출됩니다. 먼저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과목평균, 과목표준 편차는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과목별 석차는 학기 단위로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 산출합니다. 과목별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에게 해당 순위의 최상 석차를 부여하고 괄호 안에 동점자 수를 병기합니다. 성적 산출을 위한 수강자 수는 매학기 말 성적 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수인데 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 수도 포함됩니다. 동일한 교과 교과력 내에서 동일한 과목이고 단위수, 수강 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수강 학생 모두를 수강자 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합니다.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에서 산출되는 과목별 석차 등급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환산 점수의 합계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9등급 상대평가로 평정됩니다. 1등급은 4% 이내, 2등급은 11% 이내, 3등급은 23% 이내, 4등급은 40% 이내, 5등급은 60% 이내, 6등급은 77% 이내, 7등급은 89% 이내, 8등급은 96% 이내, 9등급은 100% 이내입니다. 석차 등급을 산출하는 과목은 가급적 동점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동점자 처리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급 경계에 있는 경우 중간 석차를 적용한 중간 석차 백분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합니다. 중간 석차 산출 공식은 석차 플러스 동석차 인원수 마이너스 1 나누기 2입니다. 가령 1등 동점자가 7명인 경우는 중간 석차가 4등입니다. 수강자 수가 100명인 과목이라면 1등급이 4%인 4명인데 중간 석차가 4등이므로 동점자 7명 모두 1등급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1등 동점자가 8명인 경우는 중간 석차가 4.5등이므로 모두 2등급으로 내려갑니다. 동점자 간에 중간 석차를 적용해도 1등급이 전혀 나오지 않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1등급 학생이 나오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동점자들 사이에 석차를 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점자들 가운데
해당 과목의 지필, 기말고사 점수가 높은 학생이 상위 석차에 배정됩니다. 그런데 이마저 동점인 경우는 2순위 지필고사 중간고사 점수, 3순위 수행평가의 배점이 높은 점수 등으로 상위 석차를 부여합니다. 한편 성취평가제라고 불리는 과목별 성취도는 상대적 서열에 따라 누가 더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교과목별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에 따라서 학생의 성취 수준을 ABCD 5단계나 ABC 3단계 아니면 이수 여부인 P, 패스로 평가합니다.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성취도는 성취 기준을 충족한 비율에 따라 A에서 E까지 5단계 절대평가로 산출됩니다. 고정분할 점수 방식에 의하면 A는 90% 이상, B는 80% 이상, C는 70% 이상, D는 60% 이상, E는 60% 미만입니다. 학교에서는 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 점수를 과목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성취평가제에서 성취 기준은 각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능력과 특성을 진술한 평가 지침입니다. 근데 실제로 성취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과목별로 분할 점수를 다르게 설정하는 변동 분할 점수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동 분할 점수는 담당 교사가 출제 문항별 난이도를 고려해서 A에서 E 등급 간 분할 점수를 다르게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성취도 평가는 원래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90점 이상 학생만 A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교사가 분할 점수를 80점으로 설정하면 80점 이상 학생 모두 A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분할 점수를 담당 교사가 주관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교과 성적 불풀리기로 이용될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산출한 분할 점수로 과목의 성취도를 평정하는 경우는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과목별 분할 점수 산출 방식을 명시하고 산출된 해당 분할 점수를 평가 시행 전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과 성취도를 함께 병기하여 성적을 산출합니다. 하지만 현행 대학 입시에서는 절대평가인 성취도를 제외하고 상대평가인 석차 등급만 반영합니다. 한편 보통교과 가운데 공통과목이 하나인 과학탐구실험, 체육예술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 전체, 진로선택 과목 전체는 절대평가이므로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만 ABC 3단계로 산출합니다. A는 80% 이상, B는 60% 이상, C는 60% 미만입니다. 그리고 교양교과는 성취도와 석차 등급을 모두 산출하지 않고 이수를 의미하는 P를 각각 입력합니다. 절대평가인 진로선택 과목의 성적은 ABC 3단계로 산출됩니다. 전체적인 교과 성적에서 진로선택이 반영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데 대체로 세 과목 이하를 반영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상위권 대학에서는 진로선택을 등급 환산점이나 가산점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급 환산점을 부여하거나 등급으로 변환할 경우에 성취도 A는 1등급으로 변환해서 계산하므로 이들 대학에 지원할 경우 이선 과목의 성취도가 A가 아니라면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진로 선택만을 따로 분리하여 정성평가 방식으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학생부 교과를 시행하는 수도권 수재의 대학 가운데 진로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70% 정도이고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30% 정도나 됩니다. 진로선택을 반영하는 대학들은 대체로 성취도에 따른
단순 환산 점수를 부여합니다. 교과목별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의 성적 처리는 결시 이전 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인정 사유, 인정점의 비율 및 인정점 산출 방식 등은 학업 성적 관리 규정으로 정합니다. 인정점을 부여하는 응시고사 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지필평가 성적이 없는 경우 동일 학기 내 수행평가 성적을 활용하여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 산출합니다. 그리고 일정 인정 비율은 상급 학교 진학이나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한 인정 결시는 100%이고 질병이나 생리통으로 인한 결시는 80%입니다. 미인정 결시는 최하점에 차하점을 부여합니다. 가령 시험에 응시한 학생 가운데 최하점이 10점이라면 바로 아래 점수인 9점이 미인정 결시의 인정점이 됩니다. 결시생 인정점은 응시고사의 점수와 결시 사유별 인정 비율뿐만 아니라 응시고사와 결시고사의 평균 차이도 반영해서 계산합니다. 인정 점수는 응시고사 점수 곱하기 결시고사 평균 나누기 응시고사 평균 또 곱하기 결시 사유별 인정 비율식으로 산출됩니다. 지금도 옛날 학력고사 시절을 떠올리면서 학교에서 교사들이 주입식 암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고등학교에서도 교과 평가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되어 실시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필평가에서도 서울논술형 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공정한 변별력을 위한 객관식과 상대평가 그리고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서울논술형과 절대평가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원적 교육 시스템이 세계 최고의 교육력을 보이고 있는 한국 교육의 힘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K학생부 교과에는 교과 성적과 함께 서류, 면접,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대학별로 교과 성적 100%뿐만 아니라 교과 성적 플러스 수능 최저, 교과 성적 플러스 서류평가, 교과 성적 플러스 면접 등 다양한 형태로 교과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류를 추가해서 선발하는 전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목 선택을 비롯한 교과 학업 역량에 대한 정선적인 평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전 교과를 정성평가로 실시하는 대학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사항만 아니라 비교과까지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에서 비교과는 대부분 출결이나 봉사활동을 반영합니다. 출결은 미인정 결석 1일에서 3일 이내, 봉사시간은 20에서 40시간이면 만점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가운데 면접을 추가해서 선발하는 전형도 적지 않습니다. 교과 전형의 서류와 면접은 종합전형과 달리 창의적 체험활동을 제외하고 교과학습 발전사항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류와 면접이 추가된 교과 전형은 일반적으로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하는 전형보다 합격선이 다소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지방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했던 교과 전형이 점차 학생부 서류가 좋은 서울 일반고나 특목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5 학년도부터 학교 폭력과 관련한 조치 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감점이나 불합격 처리, 지원 불가, 추천 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주는 대학들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전체 학생부 교과 모집 인원 가운데 37% 정도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적용하지 않은 인원이 63% 정도로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대학 내에서도 전형별, 계열별, 학과별로 수능 최저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시 학생부 교과는 고등학교에서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지역균형 전형과 추천 과정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한 일반 전형으로 구분됩니다. 지역균형은 지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사회통합을 위해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모집 인원의 10% 이상을 교과 성적 위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한 이후 2022 학년도 대입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지역균형과 지역인재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천지 차이입니다. 특별 전형의 하나인 지역인재는 대학 간 수직적 서열 구조와 지역 간 불균형 문제로 인한 지역대학 경쟁력의 상대력 약화, 지역 산업 침체 및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지역인재 유출의 악순환 방지, 그리고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필요성 증가 등을 이유로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에서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만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도권 학생들은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지역균형은 지방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 중에서 몇 개 대학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대학들이 지역균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 대학과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대학으로 구분됩니다.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 상위권 대학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기 위한 교과 성적이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대학은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입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전형과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대부분 학생부 교과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70% 정도의 대학이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하며 서류와 면접을 추구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63% 정도나 되는 많은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스트, 지스트, 카이스트, 서울대 등은 지역균형인데도 학생부 조합 방식으로 선발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대학별로 졸업생 추천 가능 여부 및 졸업생 나이 제한 등과 같은 지원 자격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학생만 추천 가능한 대학이 있고 졸업 연도에 따라 추천 제한을 두고 있는 대학들이 많으니 모집 요강을 통해 추천 자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마다 고등학교에서는 자체적인 학교장 추천 기준을 가지고 추천 절차를 사전에 진행합니다. 따라서 대학의 지원 자격뿐만 아니라 학교의 추천 규정을 참고해서 학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수시 학생부 교과는 말 그대로 교과 성적이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매학기 실시되는 학교 정기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정기고사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나누어서 실시됩니다. 한 학기 성적을 결정하는 것은 이 두 번의 시험과 수행평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학교 수업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교과 성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에 비해 과목이 많아지고 시험 범위도 늘어납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시험 문제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도 학생들 생각해서 시험을 너무 쉽게 출제하면 안 됩니다. 100점 만점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 4% 이내인 1등급 학생이 전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은 시험 문제를 낼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 만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도 수능시험 못지않은 킬러 문항들이 적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시험 기간에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3년 동안 주말마다 얼마나 계획성 있게 꾸준히 자기주도 학습을 실천하느냐가 교과 성적의 등급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등학생이라면 주말에도 그냥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고 평소 수업 시간에 부족했던 과목을 중심으로 스스로 보충학습을 진행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교과 성적 올리기 비법이 엉덩이란 말은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의 절대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5번이나 되는 방학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방학은 자신의 교과 성적 등급을 몇 단계씩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방학 동안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급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정규고사는 학교의 교사들이 직접 가르친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법입니다. 학교 수업을 소홀히 하면서 학원 등 사교육기관에 의존해서는 가르치는 교사들이 출제하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교사가 수업할 땐 듣지 않다가 문제를 내지도 않는 학원 강사의 수업만 열심히 듣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고등학교의 지필평가 가운데 객관식 문항은 중학교와 달리 대부분 수능 유형으로 출제됩니다. 학교의 교과 성적을 준비하는 것이 사고력을 요구하는 수능 시험 대비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하지 말고 학습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후에 다른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논수령 평가를 학기 단위 성적의 20% 이상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논수령 문항에 대비해서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교과 성적은 지필평가만이 아니라 수행평가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기 단위 성적의 40% 이상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과목별로 진행되는 수행평가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수시 학생부 종합에서는 과목 교사들이 수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누구보다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수업 시간마다 늘 교사와 눈을 맞추고 질의 응답 등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면서 수업 참여도를 높여야 원하는 수준으로 세특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성적이 아무리 높은 학생이라도 수업 시간에 잠만 자고 듣지 않는다면 교사들이 세특을 잘 써줄 리가 없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체력도 실력입니다. 대학 입시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3년에 걸친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에 오랜 학습을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공부 시간뿐만 아니라 휴식 시간과 운동 시간도 함께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3의 경우 의연만 앞세워서 공부 시간만 무조건 늘려놓고 무리하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체력 부족으로 인해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K대학 입시는 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선발 시스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을 정도로 공정하다는 말도 됩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계 특성화고가 아니라 대학 진학이 목적인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라면 고등학교 3년 동안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을 능력을 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보장됩니다. 수시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교과 성적이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이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에 비해 유리합니다. 지금 일반고는 학생부 교과, 특목 자사고는 학생부 종합이라는 공식이 작동하고 있으므로 일반고 학생들은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부 교과에서는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이 대학마다 다양합니다. 반영 교과, 반영 과목 수 등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하며 단순한 학생부 등급 평균이 아니라 대학별 환산 정수를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학년별 반영 비율은 전학년 100%에 국영수 4 또는 과를 주로 반영합니다. 하지만 학년별 반영 비율을 달리하거나 반영 교과가 다른 대학, 반영 교과 중 상위 등급 몇 개만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으므로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 학생부 교과에도 학생부 서류나 면접 등을 포함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과 100 전형의 합격선은 교과 플러스 서류나 교과 플러스 면접 전형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과 플러스 서류 전형은 교과 성적 이외에 학생부 서류도 정성적으로 반영되므로 교과 성적의 유리함만을 고려해서 지원한다거나 반대로 학생부 내용이 경쟁력을 갖췄음에도 교과 성적의 불리함만을 고려하여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교과 성적과 서류가 다소 부족하지만 면접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은 면접을 실시하는 교과에 지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에 있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꼭 참고하여 면접평가 요소 및 비율, 재심은 기반인지, 서류 기반인지, 면접 유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학생부 교과는 다른 전형에 비해 수능 최저의 적용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대학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수능 최저 충족률이 대체로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해마다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탈락하는 학생들이 지원자의 절반 수준이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과 전형인데도 실제로는 교과 성적보다 오히려 수능의 비중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 학생부 교과 가운데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에 진학하려면 반드시 수능 시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해마다 수능 최저 충족률이 매우 낮다는 것은 수능 최저 충족 여부가 사양 지원의 핵심적인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이 부족하더라도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은 다소 사양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가운데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는 전형은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들이 아주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전형의 합격선은 그렇지 않은 전형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면 합격 사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교과 성적이 아무리 높더라도 불합격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수시 학생부 교과에서는
석차 등급 평균에 따른 대학 학과별 합격선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의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 있는 전년도 교과 성적 등급 커트라인을 대학별로 확인해 보면 사교육기관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생과 학부모 스스로 지원 가능 대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운영하는 학교 나침반 네이버 카페에도 전년도 대학별 수시 입시 결과 가운데 등급 평균 70% 컷 자료가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 가운데 등급 평균 70% 컷 자료에서 자기 점수대에 있는 대학과 학과들이 합격 가능성이 높은 적정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일 어느 대학 학과의 70% 컷이 3.00이라면 그 대학 학과에 최종 등록한 100명 중 70등에 해당하는 학생의 등급 평균이 3.00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에 맞추어 지원하면 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는 한 합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의 경우는 객관적인 등급 평균이 절대적인 평가 요소이므로 약간 높은 소시는 몰라도 상향이나 과도 상향으로 지원하면 그냥 기회를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학생부 교과에서는 전년도의 결과가 지원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적을 반영하는 교과가 대학마다 다양합니다. 전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국어, 수학, 영어를 공통으로 하고 계열에 따라 사회와 과학을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대학은 성적이 좋은 과목들만 반영하기도 합니다. 반영 교과별 비율이 적용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마다 반영 교과와 반영 방식, 환산 방식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집 정원의 변화, 수능 최저의 변화, 고교 학생 수의 변화 등도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년도 결과를 해석할 때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sen지남 나침반을 활용하면 수시 학생부 교과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을 누구나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sen지남 나침반에 자신의 성적을 입력하여 환산 점수를 바탕으로 지원 가능 대학을 확인한 후에 학교 선생님과 상담한다면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전문대는 수시 모집이 1차와 2차에 걸쳐 실시됩니다. 전문대는 모두 교과 성적이 중심인 학생부 교과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스스로 지원 대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나침반 카페의 전년도 입시 결과 자료실에는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공한 전문대 수시 전년도 입시 결과가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문대는 수시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수시에서 한 군데라도 합격하면 정시에 절대 전환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교과 등급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안정 지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이 높은 지원자가 최대 6개 대학까지 합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원율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최초 합격이 되지 않았더라도 예비 번호를 받은 학생들은 추가 합격 통보까지 기다려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등급 평균의 소수점 차이가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입시 현실에서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 스스로 냉철하게 입시 전략을 세우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책을 읽은 수험생들의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